자, 이번에는 div라고 하는 새로운 엘리먼트를 좀 소개할 건데요. 지금부터 설명하는 div라고 하는 새로운 엘리먼트가 어떤 역할로서 사용되는 건지 천천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잘 보도록 합시다. 자, 현재 제가 섹션 박스를 이용해서요, 이렇게 세 개를 집어넣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가로 정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브라우저를 보면 현재 이렇게 가로 정렬이 되고 있거든요. 자, 우리가 이 상태에서 div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중앙정렬이라고 하는 개념과 이렇게 연결지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아직 배우진 않았는데 우리가 요거에 대한 div 설명이 끝마치면 중앙정렬에 대한 이야기로 바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연결지어서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여기 섹션 박스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이 세 개를 각각 하나하나를 컨트롤해서 중앙에다가 위치시키는 방법은 결론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트에 가면요, 요렇게 바나나도 사고요, 그 다음에 뭐 딸기도 사고요, 자, 그 다음에 감자도 사고요. 정말 최악이네요, 그림이. 자, 요런 것들을 샀다고 합시다. 자, 요런 걸 샀는데요. 지금 이거 하나하나를 갖고 다니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마트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카트라고 하는 곳에다가 이 물건들을 집어넣고 카트를 움직이게 되면 카트 안에 종속되어 있는 상품들은 카트가 움직이는 대로, 즉 부모 역할을 하는 카트가 움직이는 대로 함께 움직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이 박스 하나하나가 바나나, 딸기, 감자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 하나하나를 컨트롤해서 이 브라우저의 중앙에다 위치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하나 만들어줘야 되는 건데요, 부모를 만들어서 이 부모 엘리먼트를 센터로 이동시키면 이 부모 엘리먼트 안에 있는 세 개의 섹션은 부모가 움직이는 대로 함께 이동한다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중앙 정렬을 하기 위해서 부모 엘리먼트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부모를 섹션으로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이 엘리먼트는 장이나 절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중앙 정렬을 하기 위해서 박스를 쓴 것인데 의미가 자꾸 부여가 되는 문제에 맞부딪힐 겁니다. 그래서 섹션이라고 하는 걸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의미를 쓰는 것이 아니고 의미가 없이 그냥 시각적으로 중앙 정렬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헤더를 쓰면 또 문제가 있고요. 그렇다고 내비를 쓸 수도 없고 푸터를 쓸 수도 없고 어사이드를 쓸 수도 없겠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엘리먼트의 엘리먼트들의 문제는 뭐냐면요, 모두 다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중앙 정렬의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의미가 아닌 무엇이 필요합니까? 의미가 없는 빈 박스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비유를 하자면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엘리먼트들의 박스들은 이 박스 앞에 이렇게 표로 의미가 적혀 있어요. 장이나 절, 또는 여기에 뭐 광고 영역에 쓰일 때 뭐 어사이드 같은, 또는 뭐 문서의 상단력이 필요할 때는 헤더. 그래서 이렇게 박스들이 나열되어 있고 이 박스에서 우리가 필요한 의미적인 것을 골라서 썼는데요, 지금은 중앙 정렬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런 의미는 전혀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필요하냐면 의미가 없는 어떤 것도 부여되어 있지 않은 이런 빈 박스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빈 박스의 역할을 하는 엘리먼트가 무엇이냐? 바로 div라고 하는 엘리먼트입니다. 자, 이 div라고 하는 엘리먼트는요, 디비전의 약자예요. 그래서 뭐 어원풀이를 하면 분할하다, 분할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컴퓨터가 현재 이 div를 만나게 되면 어떤 의미 해석을 하느냐? 결론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여기를 중앙 정렬을 하겠다고 섹션으로 쓰면 어떻게 돼요? 지금 이 녀석이 장이나 절이라고 의미가 부여가 되니까 맞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div라고 하는 빈 박스를 이용해서 중앙 정렬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div는 엘리먼트니까 당연히 성별이 있을 거고요. 성별이 무엇이냐면 바로 블럭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HTML 시간 때 잠깐 이야기했던 문법을 떠올려 보면 블럭 안에 블럭
들어올 수 있나요? 그쵸, 가능하죠. 블럭 안에 블럭 가능하죠. 그 얘기는 div 안에 div가 중첩될 수 있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div 안에 div가 중첩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왜냐면 블럭 안에 블럭이 들어오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이트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런 사이트들은 시각적인 요소가 많을까요? 아니면 의미적인 요소가 더 많을까요? 비중이. 시각적인 요소가 더 많지 않겠습니까? 뭐 중앙에다 위치시킨다든지 아니면 배경의 색을 준다든지.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고 있는 웹이라고 하는 이 웹 디자인들은요, 의미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꾸밈 요소도 굉장히 짙은 사이트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이트를 만들다 보면 어쩔 수 없이 div라고 하는 것들이 반복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이트를 만드는 데 있어서 내가 div 이렇게 막 써도 되는 걸까? 라고 하는 약간 스스로 질문을 던지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너무 많이 써야 되다 보니까. 근데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웹이라고 하는 건 의미적인 것도 굉장히 많지만 꾸밈 요소도 굉장히 강한 디자인들이 주류를 이루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div라고 하는 것은 정리를 해드릴게요. div라고 하는 거는요, 디비전의 약자로서 이 div 엘리먼트를 쓰게 되면 컴퓨터는 이 엘리먼트를 어떠한 의미 해석도 하지 않고 넘어가기 때문에 시각적인 요소로 어떤 시각적 요소가 필요할 때 사용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해되시죠?